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농작물재보험 1과목하고 가축재보험 1과목, 2과목에 대해서 실력 따지 강의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6회부터 11회까지 기출문제도 다 우리가 풀어봤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금년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예상된다 해갖고 그 예상 문제도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농작물재보험 2과목을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겠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에서 지금 제가 조금 추가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 있어갖고 그것을 조금 이제 보강하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과배 단감 뜰분감 있죠. 이것이 이제 수확감서 보장 방식으로도 이제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것을 제가 놓쳤습니다. 왜 놓쳤냐면 여기 이제 11월 12월 달에 판매가 됐는데 제가 금년도 이론교재를 만드는 것을 이제 9월달 중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NH농협 손해보험에 이제 농작물 재보험 약관, 품목별 약관도 다 이렇게 출력하고, 그리고 업무 방법서도 다 출력해갖고 책으로 제보냈고, 그리고 이제 사업시행 지침 있죠. 그것도 이제 뭡니까 보험료라든지 지원율 같은 거 이런 것이 항상 거기에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이론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금년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2025년도 12월 말 기준.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돼가지고 11월 12월 달에 이제 판매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논작물 같은 이제 보리, 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제 보리 같은 경우가 농업 수입 이제 감소 그 보장 방식으로 이제 지난해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지만은 그 품목들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어갖고, 이것이 이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런 것들도 다 검토해가지고, 야, 이제 바뀌었구나. 이제 해가 지나니까 바뀌었구나 해갖고 제가 그런 것도 다 수정을 했는데, 딱 하나 이제 빠뜨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사과가 이렇게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들어왔다는 것을 전혀, 야, 혹시 들어왔을까 하고 이렇게 보지 않는 한 이것이 뭡니까? 품목 거기다만 살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그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새로 이렇게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려고 오늘 이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 품목은 N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원래 저가전 종합 2 상품이라고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그 상품을 판매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이 저가전 종합 2 상품이란 뭐냐면 저가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을 해주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그렇죠. 태강호 집하지 일가고 7개 뭡니까 위험 보험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상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조금 뭐죠? 착가 감소 보험금도 뭡니까 보장 수준 뭐 50% 70%만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또 이제 저가 종료에는 태강호 집하지 일가만 보장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의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새로 이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점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감율이 높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상품으로 현재 판매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보장 방식을 수확 감소로 보장할 뿐만이 아니라 저가 전이건 저가 종료 이후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모든 종합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는 언제 하냐? 제가 이제 보험기간을 여러분들한테 이론 교재를 만들면서 그 하단에다가 판매 기간을 다 이렇게 품목별로 넣어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뭡니까 포도, 복숭아, 자두 뭐 이런 것들은 11월, 12월 달에 판매한다.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와요. 감귤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판매한다. 그래야 요런 보험식이나 종기 같은 게 더 쉽게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1월, 2월 달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 11월, 12월 달에 요럴 때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025년도 11월, 12월 달에 판매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요 상품이 판매가 됐는데, 나머지 이제 특별한 부분은 이제 없고요. 요 종합위험 보장에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보험 종기에서, 이전 그 저가전종합 2 상품은 11월 말까지 이제 그 보장을 해줬는데, 11월 20일까지 보장해 줍니다. 그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대부분 다 보험 종기가 어떻죠? 수확기 종료 시점 요래 돼 있고, 매달 며칠 한이 있잖아요. 그 날짜가 뭡니까? 이전에 저가전 종합 2 상품보다는 11일 정도 앞까지만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11월 25일 날에 보험 사고 나면 이제 보장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더 빨리 보험을 가입하니까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나무 손해보장도 보면은 또 동일한 건데, 여기는 이듬해 1월 30일이고, 여기는 이듬해 다음에 1월 30일이고 하지만, 이거는 뭐죠? 예, 쉽게 말해서 2025년도 11월 달에 보험을 가입하면, 나무 손해는 2월 1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이듬해 2월 1일인 거예요. 보험 계약은 이전에 미리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체일이 따라 이걸 상관할 필요 없어요. 2월 1일부터 되는 거고, 이듬해가 붙는 이유가 그거고요.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2026년도 1월, 2월 달에 지금 판매되고 있다 치면은 어떻게 되죠? 예, 당연하게 당해년도니까. 그렇죠? 이듬해가 앞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보험 기한이 나무 손해보장은 1년이니까 지금 이제 2026년도 뭡니까? 보험을 가입하면 2027년도 1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간 보장하니까 이듬해가 되는 거고, 요 상품은 2025년도 11월 달에 가입해 갖고 2026년도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내일이네요. 그죠? 내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7년도 1월 30일까지 딱 이렇게 1년을 보장받으니까 이듬해의 다음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구태여 이렇게 큰 그 틀만 이해하시면 충분하게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 빠뜨린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가을 배치 이제 물음병 보장해주는, 이제 그 상품이, 지금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안내는 드렸지만은, 사과 부분도 이제 그 자연재해성 탄저병, 요것을 이제 보장해주는 것으로, 약간의 이제 새로 이제 추가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장이 된다. 단지 이제 요것은, 1과목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병충해가 옛날에는, 복숭아 세균 구멍병이라든지 고추라든지 가을 감자, 봄 감자, 고랭지 감자, 요 정도까지만 보장이 되고, 배는 특약을 가입해야만이 병충해가 보장됐는데, 지금은 이제 가을 배추, 물음병 보장되고, 사과도 탄저병 보장된다. 요 정도만 더 아시면 돼요. 요것이 이제 이 과목에서 뭡니까? 감수량을 구해갖고, 탄저병이 이만큼 피해났는데, 이거를, 얼마나 피해났는지, 감수량 산정해봐. 이렇게는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은 현재, 세균 구명병 같으면은 피해가 발생되면은, 복숭아의 50%를 피해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탄저병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피해를 이렇게 산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과목 문제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이제 가볍게 이런 것들도 이제 병충해 하나하나 점점 폭넓게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구나. 예,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왕 우리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이제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야, 그럼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판매되면, 야, 그 어떻게 이제 보험금을 산정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혼선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우리는 공부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에 아마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본 사진일 거예요. 예, 제 강의 안으로 깨진도 고치기에서 제가 강의를 했죠. 예, 피해를 어떻게 구하는가, 각 보장 방식별로 어떻게 구하는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적정 사과수하고 저가전 종합 2 상품이죠. 사과수하고 감귤망감류도 저가중 요구에 가서 그 착화수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인데, 그래서 여기서 아마 사진이 이게 감귤망감류 사진, 그것만 지금 제가 사과로 다시 이렇게 대치시켰을 뿐이지, 나머지는 토시 하나 안 빼고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피해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깨진 돋고치기를 통해서 큰 흐름을 이해하려고 제가 이것을 강의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이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넣고 계약자들이 이 상품을 가입해요. 왜냐하면 저가전 종합위험 2 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예요. 두 번에 나눠서 보험금을 받는데 이 착가감소 보험금을 지금 현재 제가 예시로는 피해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현재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일절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가 동일하게 났으면은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 그 피해량에 대해서 그걸 안내드리기 위함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착가감소보험금은 보장 수준 50% 70%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아니 피해란 만큼 다 지급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뭡니까? 그 50%에서 70%만 지급할까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이 항의를 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죠?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판매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뭐 보장 수준 이런 거 빼고 저가전 종합 투 상품하고 수확 감소 보장으로 계약했을 때 그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가 그 구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평년 착가량이 10,000kg이 예정된 사과 과수원이고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을 만 원이다. 예,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재 보험 가입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예, 1억이에요. 평년 착가량이 100%로 가입하니까 결국은 보험 가입 금액은 1억으로 가입한 겁니다. 가입을 했어요. 그 전에 종료 전에 보험 사고가 나더라도 언제 가서 조사를 한다? 저가 종료 후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만이 막 피해난 것도 쏘아내고 해서 딱 남아있는 거, 그쵸? 그거만 딱 조사를 하죠. 수확량을 조사할 수 있는 시기, 논작물, 밭작물은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죠? 그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수확 직전에 갔어야만이 수확량을 조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단감, 떫은감이라든지 감귤, 망감류는 저가 종료 후만 돼서도 충분하게 수확량을 조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조그만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자연낙가가 이제 거의 없고 하니까 계단 가죽만 딱 파악을 하면은 거기다 꼽혀버리면 달리는 과질 개수에다가 계단 과종을 딱 꼽혀버리면 량으로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가 종료후에 가서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해봐 보니까 7,000kg이 달려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얼마가 피해됐어요? 예, 3,000kg이 피해됐으니까 3,000kg, 킬로그램당 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 피해났네? 요걸 이제 착가감소 보험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장 수준 50% 70% 이거는 현재 논의라고 하는 겁니다. 피해난 것을 어떻게 현재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가, 예, 그거만 지금 보는 겁니다. 이렇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들면은 이 3,000kg가 피해됐죠? 예, 이것을 뭐죠?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아요. 그쵸? 예, 그대로 놔둡니다. 요거만 착가량만 조사해놓고 있죠. 조사해놓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2,000kg이 저가 종료 이후에 2,000kg이 또 이제 보험사고로 해서 피해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적중 투 상품은 2,000kg에 대한 2천만 원을 과실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총 5천만 원 피해 난 것을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지급하는데 요럴 때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3천이 피해 났다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겁니다. 자, 3천이 피해 났죠? 예. 그럼 현재 달리는 게 7천이야. 예, 7천에서 저가 종료에 똑같이 2천이 피해가 난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최종 남아있는 달려있는 것은 몇 킬로그램이 달려있죠? 5,000kg이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5,000kg이 달려있어. 그러면 수확 감소 보장해 주는 거야. 수확이 감소된 것을 보장해 주니까 원래는 보험사고 나지 않았으면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인데 예, 최종 수확량이 5,000이면 얼마가 수확이 감소됐죠? 5,000kg 수확 감소를 보장해 주니까 5,000kg이 감소된 것을 보장해 주죠. 킬로그램당 만 원이니까 얼마가 피해났어요? 5천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5천만 원을 수확 감소 보험금으로 한 번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피해랑 요 동일한 상황에서 결국은 지급되는 보험금은 똑같아.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수학 감소 보장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2학년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깨진 독 고치기 정도의 여러분들께서 지식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사실 그 계산형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수학 감소 보장 사과 문제로 뭡니까 요게 이제 그 출제 예상 문제집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현재 2차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뭐 수학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실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2차 공부에 뭐 수학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문제 어떻게 한번 푼다 하는 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수학 감소 보장, 생산비 보장, 뭡니까? 요 시금치 이래 있어 생산비를 보장, 생산비 보장 고치고 생산비를 요거 갖고 생산비 투입된 생산비가 현재 얼마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비행하는가 그것을 따져보 요 주어진 데이터 갖고 푸는 거고요.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이렇게 돼 있으면 수학 감소 보장 수학 감소 보장 복숭아 이래 돼 있으면 무조건 놓고 다 수학이 감소된 것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수학량이 얼마인가를 뭡니까 이 조사 내용 갖고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수학량을 구하는 것은 노작물, 밭작물 같으면 수학 직전에 가서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보험 사고가 100번이 났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힘내세요 하고 전화 그냥 딱 끊어버리고 언제 가겠다 일절 연락을 안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언제 가요? 수학 직전에 갔어야만이 수학이 얼마쯤 감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전에 사고가 100번 나봐봐야 그때 일절 가서 수학량 조사를 하지 않죠, 그죠?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처럼 과수 품목도 결국 언제 가서 조사한다? 대체적으로 수학 직전에 가서 조사합니다. 그 수학 직전에 아무리 100번 1000번 사고 났다 하더라도 결국 수학 직전에 가서 조사하는데 적과 종료 후에 가서 조사하는 품목이 사과, 배, 단감, 떫은감하고 감귤, 망감류예요. 과수 품목에서는 그쵸? 딸랑 그 5개 품목입니다. 왜냐면 적과 종료에 가서도 뭡니까 그 필요한 거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 6개가 달려 있어도 중심과 한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소환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확량을 적과 종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찍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과 착가수 조사 요 조사한 것이 이전에 우박 사고 났다 하더라도 요럴 때 피해를 많이 당했겠죠. 피해가 얼마나 나는지 일대 조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럴 때 가서 적과 착가수 조사를 해보면 일대 피해 난 것은 달려있지 않을 거니까 우박으로 해서 낙하 피해 발생했다 그 전혀 조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적과 착가수 조사하면 이 피해를 다 여기에 다 뭡니까 산정되겠죠. 그쵸? 달려있는 것이 만약에 떨어졌다 요 시간에서 800g이 요 500주가 5만 킬로네요. 한 주에 얼마죠? 100kg. 그쵸? 그러면은 100kg이 한 주니까 나누기 0.8 해버리면 총 달려있는 개수 나오겠네. 125. 한 주에 125개씩 달려있어요. 그쵸? 그럼 125개가 여기에 달려있겠어요? 안 달려있겠어요? 우박으로 낙가 피해 당하고 착가 피해 당한 것도 소관했을 거고, 저가하면서. 그쵸?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이 덜 뭡니까? 달려있는 상태로 현재 그 과손에서 6월 30일 날에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조사를 딱 해보면은 피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가 착가수 조사해갖고 뭡니까 적정투상품은 착가감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슬라이드 봤지만 소학감소 보장 방식은 착가량만 딱 조사해놓고 있다가 그 위에 요 이후 과수 품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한 것은 무조건 넣고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과수 품목이 포복자만이 이건 뭡니까? 그 팔과수건 다 뭐예요? 수확감소 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을 뭡니까 얼마가 감소된다. 그걸 확인해 갖고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사에는 무조건 넣고 과수 품목은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고 난 거는 뭐죠? 그렇죠. 오직 요 달려 있는 것에서 피해 났으니까 요 달려 있는 것에서 얼마쯤 피해 났나 감수량 산정하는 겁니다. 요거 그냥 딱 이해를 해버리면 지금 오늘 공부가 사과만 공부한 게 아니고 포복자만 8가수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단지 8가수에는 수확량 구하는 것이 2단계 있는 거죠. 그거 한 개만 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버리면 8가수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저가 차가량 구하는 거 있죠? 요 이치만 깨달으면, 뭐죠? 논작물, 밭작물의 수확량 구하는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치가.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풀면은 결국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아마 농작물 보험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70%, 80% 되죠. 예. 그 70%, 80%가 이 한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또 다시 다른 데도 적용되고 하는 것을 다 그대로 여기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감수량 구하는 것도 팔가수 품목 가면 무조건 넣고 감수량 산정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 포복자만도 감수량 무조건 산정이 돼요. 예, 착가량 조사한 이후에서 수확전 착가수 조사한 이후에 사고 났다 그러면 감수량 산정이 되겠죠. 똑같이 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 하나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적정 투 상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저가 전에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자연재해로 사고 났을 때 착가 감수량이 반드시 발생하겠죠. 예, 발생하게 되면은 그 뭡니까 보너스 감수량 착가손해 감수 과실수 더 인정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낙가 피해 감수량만 산정하는 게 아니고 야 달려있는 것도 태풍 불어서 떨어졌다 그러면 비록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떨어질 똥말똥하는 그 사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또 피해를 입었을 거니까 멀쩡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것도 7% 정도는 낙가 피해 감수량에 더 플러스를 시켜주고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저가전 종합2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재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어떻게 이제 아직 업무 방법에 그 내용이 기술돼 있지 않아요. 2025년도에. 그래서 이론서에 그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볼 때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오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사과 문제로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복자만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1소 이래 됐지만 1소 같으면 저가 착가수의 몇 프로인가요? 예, 그 사고 한 건당 6%를 초과했을 때만 인정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오직 뭐죠? 예, 그 감수량을 구하는 그 정도 선으로 오늘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확량을 구해야지. 야, 요럴 때부터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갖고 자, 수확량을 구하려면 요 조사한 내용 갖고 수확량 구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전체 뭡니까? 이거 500주에 달려 있는 게 얼마인가? 이거 다 하려면 그 뭐 하루 종일 해도 못 구하겠죠. 그러니까 다 뭡니까? 논작물, 밭작물은 표본관이 있을 거고, 그 뭡니까? 과수품은 표본주를 몇 주를 갖고만 이렇게 조사를 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 데이터 딱 봐보면 한 주에 80개 달려있네. 그쵸? 그러면은,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인가? 그쵸? 예, 조사상 주수는 요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제외하고 450주가 되네요. 그럼 450주에 한 주에 80개 달려있으니까 총 뭡니까? 36,000개가 달려있는 거야. 맞죠? 예, 저가 착가수가 36,0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6,000개가, 이걸 뭐죠? 예, 논작물, 밭작물 같으면은 쉽게 말해서 그 표본관에 작물을 채취해갖고 무게를 그냥 저울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수분목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36,000개가 달려있다. 그러면, 야, 이 36,000개가 무게가 얼마지? 예. 지금 현재 다 수확 감소 보장은 수확량이 얼마인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양이란 건 결국 킬로그램입니다. 그죠?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개수로만 파악했으니까 저가 착가수 36,000개 달려있네. 이거만 파악했는데 아니 무게로 어떻게 이걸 조를 달겠어요? 조를 달 수 없어요. 왜냐면 800g이라 한 곱하기 0.8 무게가 얼마요? 28,800kg. 아이고, 28,800kg을 달 수 있는 저울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과수는 다 뭐죠? 예, 그 포복자만은 계단 가정, 조사를 하죠. 예, 그리고 사갑의 단감 떫은 감은 이렇게 가입 과정을 미리 정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렇죠? 예, 한 개당 무게가 800g이야. 예, 요럴 때 저가 착가수 조사할 때는 800g이 아니라 한 80g밖에 안 될 겁니다. 쪼막띠만 해요. 그죠? 저가 종료 후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사과가 아직도 크지 않은 상태잖아요. 예, 나무잎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쪼막띠만한 사과를 뭡니까? 무게를 어떻게 환산해요? 야, 앞으로 이것은 수확기가 되면 800g이 될 거야 라고 미리 정해서 가입을 했으니까 800g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달려있는 것에 지금 450주에 달려있는 사과의 무게는 28,800kg이 28,800g이 될 겁니다. 그쵸? 28,800g 맞네요. 계산기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고사주 수에는 당연하게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수확량이 없으니까 수확량을 안 더해줘도 상관없지만 보상하지 않은 죄로 피해를 입은 이 주수는 현재 조사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몇 개 달려있나 조사를 안 했죠? 조사형 주수에서는 뺐잖아요. 450주만 곱해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 똑같이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은 주수처럼 돼가지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를 인정해서 보험금이 지급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예, 논작물, 밭작물 같으면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기수학 면적에 대해서는 환산 수확량을 잡아야 되죠. 그렇죠? 예, 기수학 면적도 결국 뭐예요? 수확량을 구할 수 없으니까 조사형 면적에서는 뺐다가 결국 기수확했으니까 수확량을 잡아줘야 되죠. 그 수확량을 뭐요? 이 예정된 값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작물, 밭작물은 스키야메타당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을 미리 구해놓고, 예, 과수 품목은 주당 평년 수확량을 여기다가 딱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대충만 보더라도 100kg, 아까 전에 우리가 100kg, 아까 전에 미리 확인했어요. 그쵸? 그러면 요 20주가 만약에 보상하지 않는 죄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얼마가 수확량이 되겠죠? 20주 곱하기 100 하면 2000이죠. 그러면 28,800, 지금 현재 계산기를 요 돼 있는 데서 2000kg을 더 더해버리면은 뭡니까? 현재 그 6월 30일 날에 달려있는 총 무게가 딱 나옵니다. 평년 착가량. 그죠? 요게 바로 수확량이에요. 예. 제목은 착가량이지만, 예, 낙가되어 있는 것은, 쪼막디만 하는 게 사가 떨어져 있어. 그게 수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수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착가량이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 결국은 수확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 평년 착가량, 적정 투 상품처럼 착가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제에서는, 뭡니까? 수확감소 보장으로 바뀌었을 때는 포복자만처럼 평년 수확량으로 문제가, 그렇게 제시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뭡니까? 그 착가량이 그 3800kg이 이제 달려 있다. 요게 이제 된 겁니다. 그죠? 요걸 미리 딱 준비를 해놓고 있어. 그랬다가 만약에 그 이후에 사고 하나도 없어요. 요 뒤에 이 사고 없었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수확감소 그 보험금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요 5만 kg에서 예, 여기 수확량이잖아요. 수 빼고 미보상 비율이 있나? 요 10% 있네요. 요 피해의 일정 부분을 인정 못하니까 곱하기 10, 미보상 비율이 10%면 곱하기 0.9 눌러버리면 돼요. 그쵸? 예, 거기다가 나누기 뭐요? 평년 수확량 요걸 5만을 나눠버리면 피해율이 나옵니다. 그 피해율로 안 돼서 가피자 공식에 대입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요 이후에도 이렇게 사고가 발생됐네. 요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제 달려있는 그 이제 수확량은 뭡니까? 3800kg인데 그 이후에 제가 그래서 바로 직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저가 착가량을 조사한 이후에 만약에 보험사고가 났을 때는 그 감수량을 산정해갖고 그것을 차감을 해야만이 해당 가수의 최종 수확량이 된다. 그쵸? 그러니까 요럴 때부터는 무조건 꼭 감수량을 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공식처럼 여러분께서 뭐 이론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식처럼 예, 과수 분목은 첫 번째 거는 무조건 그 수확량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 사고 난 것부터는 무조건 놓고 뭐다? 이 조사부터는 예, 감수량이 얼마가 피해됐나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요 탄저병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일소인에서 보통 이제 그 탄저병 검게 썩으면서 이렇게 막 썩는 사과 있잖아요. 그걸 이제 탄저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일소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뭐죠? 그냥 탄저병도 보장이 됩니다 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안내 드리려고 요게 탄저병이라고 넣었을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세균구명본처럼 야 탄저병이 발생된 것은 50% 피해로 인정해 준다. 뭐 이런 규정도 아직까지는 마련돼 있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예전처럼 과수 품목은 58장으로 피해를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방식대로 그대로 뭡니까? 피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데이터 나온 거는 무조건 놓고 아까 전에 요것도 뭡니까? 주당 100kg 이런 거 미리 적어 놓는 거. 그래야만 100 딱 요 적어 놓은 게 있으면 그다음에 뭡니까? 환산 수확량을 그냥 20 딱 곱해버리면 2000kg 쉽게 나오잖아요. 요것도 딱 해갖고 450주 450주 미리 적어 놓으면은 훨씬 그냥 문제 풀 때 간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착각피해 구성이라고 할 미리 딱 구해 놓으면 더 되겠어요. 6이고, 그쵸? 예, 요거 8이죠. 6, 8 하면 14. 요 6이면 20. 딱 보면 100개 갖고 조사했죠? 딱, 그죠? 그러니까 요 20% 적고, 요거는, 12개, 8개, 20이니까, 40%. 요 미리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죠?
여기다 막 뭐 문제 풀면서 그런 거 그거 쓰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15개, 16개, 31개, 29개, 아유, 60%네. 그죠? 그 20%, 40, 60% 이걸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대로 이제 1서부터 이제 감수량 구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감수량을 구할 때는, 현재, 어디에서 피해가 났나?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복분자금, 블루베리건 다 똑같아요. 이게 문제 푸는 것이, 다르게 푸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현재 피해가 났으면 어디에서 피해가 났나? 이걸 따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현재 착가피해 조사를 이렇게 해서 20%가 피해 났으면, 이 사과가 어디에서 20% 피해 난 거야? 어디에서 피해 났겠어요? 6월 30일 날에 여기 지금 달려있는 거, 36,000개 달려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현재 착가 피해를 입지. 예, 원래로 따지면 몇 개요? 아까 전에 제가 5만 개? 5,000kg? 5만 kg 나누기 0.8 하면은 62,500개. 그죠? 원래는 요 우박사고 나지 않으면은 요 지금 대충만 이 데이터만 딱 봐보면 이 데이터가 그냥 툭툭 눈에 보이게 돼요. 62,500개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보험사고 안 났으면 요 저가 착가수 조사해 보면 이 저가 착가수가 62,500개 나야 되는데 우박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38,000kg만 달려있지. 평균 착가량은 5만인데. 피해가 많이 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가 나고, 이 62,500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거는 몇 개죠? 36,000개에서 피해는 나갔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36,000개가, 에서 달려있는 데서 몇 프로가 피해 났다? 20%가 피해 난 거예요. 예. 그러면 36,000개에서 곱하기 0.2 하면은, 7,200개가 순수하게 피해 난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다 이걸 양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과중 800g, g이니까 곱하기 0.8 눌러버리면 킬로그램으로 환산되죠. 5,760kg이 피해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태풍 낙가 피해를 당했어요. 낙가 피해 당했으니까 이거 전수조사가 원칙이니까 총 조사를 했습니다. 5,000개가 떨어져 있네. 그 떨어진 걸 딱 조사해 보니까 아까 낙가 피해 구성률이 40%가 돼 있죠. 예, 그러면은 5,000개 곱하기 4.4 눌러버리면 거의 나버립니다. 왜 그러죠? 그렇죠. 요 전에, 요 떨어지기 전에, 벌써 이미, 1순위에서 몇 프로가 피해나 있죠? 20%가 사과가 피해난 상태야. 예, 피해났는데, 그 다음에 그 사과가 떨어졌는데, 조사해보니까 40% 피해된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태풍에 의해서 피해된 거는 몇 프로다? 이전 착가 피해 구성률을 뺀 20%만 피해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곱하기 0.2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거예요. 5,000개가 낙가 피해 원래 40%인데 이전에 착가 피해 당한 거, 착가 피해 1소로 인해서 착가 피해를 당한 것을 빼버리면 20%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1,000개가 피해된 순수하게 따지면 1,000개가 피해난 거예요. 그렇죠? 1,000개가 피해났으면 이걸 무게로 바꾸려면 곱하기 0.8이니까 이거 0.8 안 눌러도 되죠? 800kg 딱 암산으로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가을 동상에 요것도 11월 일부러 제가 이거 2026년 이렇게 하는 거는 야 이게 설마 문제 나오겠냐 이런 의미예요. 그렇지만은 수학 감소 보장 방식으로 바뀌었다 해도 하등에 걱정할 게 없다. 우리는 피해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 이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알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풀면 되고 그 문제에서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도 여러분들께서 잘 봐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저가전 종합 투 상품에서 기수학 이런 거 여러분들 나온 거 보셨어요? 거의 못 봤을 겁니다. 그렇죠? 포복자만에서도 기수학 이런 거 나온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 수학감소 보장 사과가 제가 보험 종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적정2 같은 경우는 11월 30일이고 수학감소 보장 방식으로 들었을 때는 11월 20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월 달 되면 거의 이제 수학이 완료되는 시점이에요. 일대 가을 동상에 왔다면 지금 현재 달려있는 것에서 피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달려있는 것이 그대로 이 36,000개가 달려있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왜냐면, 10월달, 11월달 되면은, 그 11월 22일이 보험 종기라면 10월달 되면 벌써 수확을 막 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수확을 완료한 것은 그 사과가
가을 동상에 11월 11일 날 와갖고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피해가 지금 얼마나 났나? 가을 동상에서 얼마쯤 피해됐지? 이거를 구할 때는 현재 뭐죠? 달려있는 것을 피해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기수학이 반드시 문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제가 만든 문제를 여러분께서 잘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봐 보시면 진짜 그 뭡니까? 여러분께서 일치월장하면서 실력이 늘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로 따지면 더 많아요. 한 2만 개, 뭐, 이렇게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2만 개가 달려있, 그 뭡니까? 기수학에 있으면 이게 착각 피해 이렇게 당해봐봐야 60% 피해 났죠? 예, 당해봐봐야 별로 감수량이 별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감수량이 적으면 결국 보험금도 적게 지급될 거고 피해가 별로 안 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뭡니까? 요 맛배기만 보려고 기수학 가실수 11,000개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좀 적게 잡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원래는 11월 20일이 보험종기면은 이 36,000개 중에서 이럴 때 피해 당한 거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2만 개 이상은 기수학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적게 잡은 거는 그만큼 이제 감수량을 좀 많이 잡으려고 그랬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을 동상에는 차가 피해 당한 이 차가 피해는 달려있는 것에서 피해 당했으니까 달려있는 게 몇 개인가? 그거를 무조건 놓고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저가 차가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보험 사고 나지 않는데도 왜 저가 차가스 조사를 하겠어요? 이것은 지금 보험사가 우박사고 났으니까 당연하게, 이거 36,000개 조사해서, 이만큼 피해됐네? 만약에 저가전종합 투 상품이라면 이것을 뭐죠? 요 차이를, 뭐죠? 예. 평균차가수, 평균차가량에서 뭡니까? 그 저가 차가량을, 뺀 상태, 빼가지고 그 차이를 뭐죠? 예, 차가감수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려고 뭡니까? 저가 차가수를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보험사고 나지 않았는데도 왜 조사할까?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죠. 바로 이거예요. 이 조사를 왜 하냐면 보험사고 나지 않았다. 지금 아까 전에 62,000 몇 개 아까 제가 계산기 눌러봤죠? 예, 5만 나누기 0.8 62,500개. 62,500개가 보험사가 안 나면 62,500개 달려있잖아요. 이것을 조사를 해놔야만이 결국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가을 동상에 사고 났을 때, 지금 현재 몇 개가 달려있는 데서 이 가을 동상 피해고 있어. 이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가 차가수 조사를 보험사고 나지 않아도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야만이 여러분께서 이게 뭡니까? 문제가 술술 풀리고, 주어진 조건이 톡톡톡 보이는 거지. 무슨 사식 아무리 암기해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암기해갖고 문제 푸는 게 아니죠. 이런 큰 이치를 깨달아버리면 여러분께서 탁 보면 그냥 타다다다다닥 되는 거예요. 이것도 딱 아까 60%돼 있지만 이게 60%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그쵸? 자, 그러면 현재 몇 개가 달려있나요? 항상 차가 피해를 조사할 때는 달려있는 데서 피해가 날 거니까 몇 개 달려있나? 딱 따지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36,000개에서 요때 이제 뭐죠? 낙가가 5,000개가 떨어졌죠? 떨어진 거는 현재 여기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1,000개가 남아있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좀 전에 말했더니만 보험 종료가 다 됐어. 31,000개가 그대로 있겠어요? 예. 농민들이 맨날 고수만 치겠습니까? 아니죠. 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수확기가 되면 이렇게 수확을 할 거예요. 이 수확된 사과는 피해를 당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수와 가실수가 문제성이 당연하게 이렇게 제시돼야만이 맞는 겁니다. 예, 적중사가수도. 그쵸?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면은, 뭡니까? 아까 31,000개에서 11,000개. 예, 일부러 또 이런 11,000개 한 것도 계산하기 쉬우라고 딱 그랬죠? 딱 보면 알죠? 예, 그래서 현재 달려있는 것은 2만 개더라. 요것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산식을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죠. 요런 이해를 해야만이 문제가 술술 풀리고 시간 내에 톡톡톡 풀리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만 개에서 피해가 났어? 그러면 2만 개야. 2만 개. 단시 100천만. 2만 개에서 피해 났어. 몇 프로 피해 났나? 60%. 아까 전에 60% 했죠? 근데 60%가 전부 피해라. 이번 가을 동상에 피해가 됐나요? 아니죠. 요때 일선에서 착각 피해가 20% 발생된 거. 그것은 포함해 갖고 이번에
합산해서 60%가 피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전 차가 피해 구성률. 제가, 이론에는 뭐 맥스A 뭐 산식으로는 그래야 되겠지만 저는 그 용어를 일절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다 보면 이 낙하 피해 구성률 40% 이런 것들도 막 뺄 수가 있잖아요. 혼선이 온단 말이야. 낙하 피해 당한 것은 여기 있고 뭡니까? 다 없어졌는데 이거는 달려있는 것에서 지금 현재 뭡니까? 피해가 얼마나 났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가 피해, 오직 착가 피해만, 그 이전 착가 피해 구성률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전 착가 피해 구성률, 요 봐보세요. 다 이전 착가 피해 구성률, 예, 요래 돼 있죠. 그죠? 바로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맥스에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이전 착가 피해 구성률. 그래야만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장 가서 안 그래도 시간도 부족하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름도 하나 실수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하나 실수해버리면 나머지 다 알고도 빵점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전 착가 피해로. 그러면 이 60%에서 20% 차감한 40%만 곱해주면죠. 곱하기 0.4. 예. 이 상태에서 뭐죠? 그 뭡니까? 량으로 바꾸려면 과중 0.8 눌러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6,400kg. 아이고야, 피 엄청 많이 났네. 그쵸? 예. 많이 잡아주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사고 난 게 또 그 5,760하고 요게 800kg 하고, 6,400kg을 다 더하면, 뭡니까? 이만큼 피해를 한 거죠. 언제부터? 저가하고 착가수 조사 이후부터 요 세 개가 피해가 난 거죠. 그죠? 그 피해를 다 더하면 12,960kg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서 피해 났어요? 예. 요 착가량에서 이만큼이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착가량 빼기 감수량. 그쵸? 예. 포복자만도 똑같아요. 착가량에서 감수량 빼면은 최종 해당 가선의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840kg. 이거 원래 사고 하나도 안 나면 5만 kg이 뭡니까? 수확이 돼야 되는데 17,840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보험금 나오겠죠? 그러니까 피해도 많은 겁니다. 평수, 예, 원래는 뭐 빼기 미보상 감수량인데 그렇게 하면 시간 더 많이 걸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넣고 뭡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특별한 사정은 제가 다음에 일부러 제가 또 문제 만들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11회 문제도 1절 뭐죠?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계산 문제에서 평수 1미평으로 풀어갖고 틀리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평수 1미평으로 구하세요. 요걸로 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어떻게 쉽게 구하면 미보상 감소는 구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께서 항상 뭡니까 느끼는 거지만 지금 현재 내가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시험 시간이 공부를 충분히 하는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막 허둥대고 이래서 문제를 막 빨리 뭡니까 좋은 결과를 못 내고 이런 분들이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현재 5만 kg에서 수확 감소 보장이니까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되니까 그걸 보장하니까 수확량이 현재 5만입니다. 5만 빼기 지금 현재 조사한 수확량은 17,840 해갖고 눌러버리면 피해가 얼마요? 32,160kg이에요. 그죠? 요것의 10%를, 미보상별 10%를 인정 못 해갖고, 요걸 곱하기 0.1 해갖고, 그걸 계산한 것을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요 32,160에서 10%를 인정 못 하니까, 보상하지 아니할 밑자, 인정하지 않으니까 90%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32,160kg. 그죠? 그러면, 이거 뭡니까? 곱하기 0.9예요. 요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1 미보상 비율 의미가 뭐냐면 곱하기 0.9 만약에 미보상 비율이 20%면 곱하기 0.8 이렇게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수능평가사 2차 시험 문제 잘 봐보시면 알지만 미보상 비율 10% 20% 말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0.9 아니면 0.8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10% 미보상 비율 10%니까 0.9 딱 눌러줬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나누기 뭘로 하면 돼요? 그렇죠. 예. 평년 착가량, 평년 수확량을 나눠주고 그러면 됩니다. 5만. 그러면 이제, 피해가 얼마쯤 났는지 그 비율이 나온 거예요. 피해율이라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0.57888이니까 57.89%. 이런 것도 뭐 0.888 이렇게 나오면 소점 몇짜리까지 해야 되지? 이런 거 딱
골대 나올 때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골대 이제 요거 반올림하고 이렇게 돼 있죠. 셋째 자리에서. 그죠? 골대 아직 처음부터 문제, 막 처음 볼 때, 안 그래도 시험 부족하다는데 처음부터 보면서, 뭐야? 아이, 셋째 자리 발음하고 이런 거 막 열심히 일conna지 마세요. 됐고요. 수학감수 보장 사과? 뭡니까? 물음에 답하셔. 그럼 그대로 물음 먼저 닦아서, 이 적과 착가수, 착가랑 구하라는구나. 감수랑 구하라는 거야. 이거 갖고. 그죠? 예, 피해를 구하라는 거라. 그 피해를 어떻게 해요? 평수율 미평으로 구하면 되겠고, 수학감수 본금은 가피자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다. 예,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 여기서부터, 문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단위 같은 게 만약에 좀 애매한 게 있으면, 그럴 때 이제 단위는 어떻게 하라. 요게가 대부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57888 이렇게 되는 거는, 뭡니까? 50.89%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걸 갖고, 가피자 공식에 대입해버리면은, 이렇게, 뭡니까? 보험금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이제 수학감수 보장 방식으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도입이 됐다. 그렇지만은 전혀 우리가 이제 따로 추가적으로 공부할 건 없다. 만약에 이제 이론서에서, 각각 일소론이나 표현은 사고 한 건당 적착의 6%를 초과하면은 미보상한다. 그러면, 그런 정도, 옛날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것만 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런 언급이 없으면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그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서가 되게 되면 추가로 따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으면 따로 더 한 페이지 가는 정도면 충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이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